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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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나는 7년 동안 세계 최고를 만났다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너무 좋은 글귀들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다른 거는 첫째 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우리가 성공하는데 세 가지 문이 있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어, 그냥 성공하는 세 가지 문이 있는데 성공을 하는데 이제 가는 게 나이트 클럽에서 하는 거랑 같다고 말을 해요. 나이트 클럽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나이트 클럽 입장하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그냥 줄 서갖고 그 나이트 클럽 입장하는 거고, 두 번째는 너무 줄 서기 힘드니까 두 번째는 그 어깨분들한테 조금 늦돈을 주고서 좀 빨리 해달라, 새치기 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들어가는 길.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 그대로 쓰레기통 옆에 숨어 있다가 주방문이 딱 열리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주방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세 번째 방법이라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공하던 모든 사람들, 마크 주커버그, 빌 게이츠,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모두 첫 번째, 두 번째 문이 아닌 세 번째 문으로 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문을 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기다리냐? 제가 기다리는데 일단 태차장님 왜 이렇게 안 오시냐? 뭔 일이 생기셨나? 그래서 너무 그게 좀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이라서 읽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링크를 안 드렸구나. 제가 링크 빨리 드릴게요. 컴퓨터를 바꾸든가 해야지 왜 이렇게 느려? 잠시만요. 너무 느리다.
됐다. 초대. 안녕하세요. 내 컴퓨터가 너무 느려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대기실에서 빨랑 참가를 시켜야 되는데. 참가됐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맥주 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맥주. 저도 맥주. 계속 저, 내가 저 링크 초대를 안 하고 계속 링크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갖고 음악 링크 들려고 하는데 안 보시고. 리뷰 하는데 안 봐? 저 그래갖고 이거 책 읽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게 뭐 하시길래 네. 인트로덕션 있나 보다. 그래서 닥치고 있어야 그래요? 되겠다 이러고 있었어요. 지금 이거 한 반 잔 마시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렸나 봐.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 우리가 유명세 그리고 대중은 과연 개돼지인가 이런 거에 아,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왜냐면은 많은 무자본 창업들이 이제 우리가 가장 저는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식 창업이라고 하거든요. 생각을 네, 해요. 그 지식 창업자들은 필연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유명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유명해지는 게 그냥 비례인가 아니면은 그냥 그게 좀 부당한가 유명해지는 게 음, 그리고 유명해지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나 지식 음. 창업자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때요? 일단 네, 지식 창업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땐 약간 창업 내에서는 좀 끝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제품들 많이들 파시잖아요. 유통하시면 이렇게 저렇게 뭐 소소매든 소매든 뭐 위탁 맡기든 뭐 구매 대행을 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다수가 처음에는 그걸로 이제 돈을 버시다가 이제 흐름상 되게 그 정체를 느끼시거든요. 왜냐면은 워낙 경쟁자가 그냥 전국에 있는 셀러분들이시기 때문에 뭐 한번 눈에 띄면은 그거 다 따라 붙잖아요. 똑같은 아이템 어떻게 찾아가지고 상세 페이지 갖다 베끼기 싸움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 마진율 줄고 뭐 가격 싸움을 하든 뭘 하든 뭐 굉장히 저도 이제 겪어봐서 아는데 기분 나쁜 그 패턴을 한번 말려 들어가면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막 끈질기게 싸우는데 이제 체력 소모도 심하고 그럼 또 새로운 아이템 또 소싱도 해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되게 집요함을 꾸준히 요하는 영역인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를 느껴서 거기에서는 이제 약간 스톱을 한 케이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저에 맞는 어떤 핏이 좀 맞는 창업 형태를 이제 생각해 보다가 이제 저는 지식 창업 쪽으로 간 케이스라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가장 결국은 끝에선 지식 창업 내에서 약간 다 만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그 아주 좀 동의를 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메모리 카드 공간이 부족하다. 아, 이건 그래요? 이건 아, 뭐죠? 아, 네, 잠시만요. 계속 얘기하세요. 녹화에 지장 있는 거 아니죠? 예, 녹화는 이차가 없어요. 네네. 메모리 카드 공간 부족 이래서 예, 아무 이슈 없으시길. 하여튼 그렇고 음, 그 돈을 벌기 위해 어, 지금 카메라를 다시 픽스하시구나. 네. 네, 대표님 말씀하시면 네, 혹시 제 말이 잘 네, 잘 들리시나요? 들려요. 네, 잘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신 질문이 어, 그러니까 돈을 지식 창업을 이제 하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창업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어떤 돈을 버는데 유명세를 반드시 타야 되는가?
뭐 타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쪽인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게 어느 모먼트에는 저도 이제 뭔가 유명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당연히 있었고요. 요즘엔 또 조금 생각이 조금씩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용히 돈을 잘 많이 버시는 분들도 꽤 많구나라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진짜 반반이다. 네,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유명세를 타서 잘 나갈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상황상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진짜 약간 자기의 어떤 길을 패스파인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어 상황과 맥락에 따라 좀 다르다. 네. 다르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보여지고 쇼잉이 되게 중요하니까 멋지게 보이고 좀 컨셉이 잡혀서 이제 보여지고 그 브랜딩 되고 유명해지고 어떤 유명한 채널에 나가서 이렇게 트래픽 타고, 우리 성진모 대표님 그런 거를 과거에 또 많이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텐데, 그런 효과들 약간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막 불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맞아요. 한번 타면은.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장점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이건 또 재밌는 스토리인데, 제가 어떻게 알게 된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 인비저블 맨이라는 책을 하나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 읽어보진 않았는데 한마디로 이제 보이지 않는 데서 돈을 겁나게 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래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저는 약간 투자 맥락에서는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뭐 유명하지도 않고 뭐 강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조용히 뒤에서 그런 시행 부동산 개발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해서 한 방에 뭐 그냥 100억씩 버는 거예요. 150억씩. 근데 누군지도 몰라. 그냥 음. 아주 그냥 약간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지? 무슨 하여튼 암흑 속에서 조용히 버시는 분들 이제 투자 쪽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법인 세워 가지고 공동 투자 확 들어가 가지고 법인 기반으로 뭐 하는 거 봤는데, '사업도 그게 가능한가?' 뭐 이런 회의감은 좀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조용하게. 대신 이제 그분들의 성향이 기본적으로 그 퍼스널 브랜딩 이런 거를 잘 할 줄 모르시고, 그리고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으시고, 대신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앞뒤 이런 프로세스를 다 가지고선 조용하게 뭐 강의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아주 조용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버시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수제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구조를 또 최근에 봐 가지고, 이게 또 길이 하나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고민이 그런 거긴 했거든요. 이런 그래서 유명세 딱 말씀하신 대로 나도 그럼 뭔가 엄청 홍보하고 이렇게 막 노출되고 그런 거를 너무 신경을 안 썼나? 막 뭐 저의 상황도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좀 방어적으로 나온 게 좀 많은데, 그런 걸 근데 좀 부담도 되고 약간 이걸 다 확 풀어 제끼고 못 먹어도 고 하듯이 막 가야 되는 건가, 뭐 광고 막 쓰면서. 근데 약간 안 맞는 옷을 입는 느낌도 좀 있고 막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 만나 뵀던 대표님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자기는 그렇게 안 해도 조용히 돈을 다 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진짜 선택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좀 맥락마다 다르지 않나. 그래서 약간은 인비저블맨 그런 스타일이 좀 더 마음은 편한데, 근데 근데 한 방에 저도 뭔가를 확 음, 끌어오기에는 또 바깥에 보여지는 게 또 광고빨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렇지.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좀 그 사이에서 자꾸 왔다 갔다 좀 마음이, 아직 그쪽에 제가 좀 전문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항상 뭐 개인적으로 어떤 받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나름 제가 전파하고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딴 데서 듣기 진짜 희소하고 고퀄인데, 이제 유명세가 너무 약하다. 음. 이것만 좀 어떻게 좀 막 터뜨려 보자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 내면과 무의식에도 뭐 그런 벽을 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회사 탓도 하는 것 같고 그런 맥락이 있는데, 우리 또 성진모 대표님, 우리 보일대그 대표님은
또 그런 것도 많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저한테 저기 어디였죠? 그 사진 찍는 데도 알려주시고 아, 그거 맨날 보거든요. 아니, 나도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대표님에게 프로필 사진 좀 찍으라고 제가 그 북클럽 그러니까요. 하시니까 아니 그게 자기 셀카를 와이프도 그 올린 거야, 얘기를 북클럽에. 똑같이 했어요. 와이프도 사진 좀 바꾸라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대표님 사진 잘생겼다고 생각하시죠? 그 잘생기게 나왔다고. 잘생긴 거보다 아주 예전에 찍은 거긴 한데 그냥 그거밖에 응. 없어서 사진 제가 원래 사진을 잘 안 찍어서 뭐 없어요 셀카 이런 것도. 아, 그게 제가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잘생기게 잘 나왔는데 그게 셀카잖아요. 맞아. 셀카니까 이제 포멀한 느낌이 안 안 나는 나니까. 거죠. 맞아. 예, 그래서 이제 하라고 한 건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하고 정반대인 게 저는 좀 관중기가 있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전혀 뭐 막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간혹 요즘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이제 음 신사임당님도 마찬가지로 뭐 그게 뭔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일반인에서 엄청나게 의도치 않게 유명해졌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공중파를 나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엄청 유명해졌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나락을 가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유명세인가? 어떻게 보면 개인이잖아요. 유튜브를 하는 게 뭐 공중파를 나와갖고 연예인 뭐 그 오디션을 봐갖고 되는 것도 아니었고 뭐 방송사에 취업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개인이 일개 개인이 개인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유명해진 사례인데 이게 좀 가혹하게 조금 저는 대중들이 좀 싸늘하게 돌아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쵸. 이게 근데 뭐 잘못한 것도 있고 뭐좀 과한 부분도 있고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진짜 과연, 어, 이게 유명해져서 이 정도의 관심을 받고 가족들이 다 이제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난을 받아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음 잘못했으면 법적으로는 그 적절하게 법의 그런 하에 의해서 뭐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그 합법적이거나 그런 걸 판명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일개 개인이 비난받는 수준은 좀 많이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 그쵸. 진짜 음 유명해지면 돈 벌려고 유명해졌는데 이런 거를 감수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 대표님 마인드대로 진짜 인비저블 맨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봤는데 그 유튜브로 예시를 들면은 혹시 제이레빗 어 제이플라 아세요? 제이플라? 그 노래 부르시는 분. 네. 네, 네 여자분. 네. 제이플라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표님 아시니까 좀 유명해지긴 했지만 해외에서는 진짜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핵인싸라고. 핵인싸고 한국인 중에 거의 어, 손흥민 이 정도 급으로 그러니까요. 세계에서 아는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 유튜버 구독자 수가 거의 상위 랭커인데 그 사람들은 잘 몰라 그 사람의 존재. 우리나라 음. 노래 노래 부르는 유튜버가 연예인들 많고 이러니까. 근데 그분이 맞아 또 맞아. 영어 커버곡을 많이 해서 그렇게 음 유명해지지 않은 분도 있는데 그러면 인비저블 맨이잖아요. 적어도 한국에서 맞아 사는데 맞아.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아, 신사임당님보다 제이플라가 되고 싶은 거야 그냥. 그게 낫지 않나. 해외에서 이게 진짜 먹히는 해외에서 먹히고 인비저블 안전하죠. 아주 맞아요. 안전한. 그냥 편의점 가도 알아보는 사람 없고 그렇게 막 편하게 하면서 돈은 그에 계속 준하게 들어오고. 버는. 예. 어떻게 신사임당님보다 구독자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저도 우리나라에서 봤던 것 아는 같아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예. 맞아. 카메라 각도가 아주 묘하던데. 하여튼 카메라 각도 이거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거 좀 따라한 거는 그 아니지만. 원래 그 각도 아니었는데 그거 바꾼 다음에 터졌다던데. 아, 그래요? 네, 맨 그거 처음에 그냥 좀, 정면으로 찍다가 아, 그래야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럼 나도, 그래서 바꿨더니 뭐 막 그냥 폭발했다고 어디서 어, 들은 풍문입니다. 예. 뇌피셜. 그래서, 태 차장님도 그 유튜브를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컨셉이 사람 얼굴이 안 나오게 얼굴 잘리게 하면서 이제 맞아요. 그 네. 뭐지? 하와이 대저택님처럼 대저택님이나 하시는 그런 거. 분들 예. 요즘에 이제 얼굴 공개하셨던데. 대저택. 음. 그런 분들이 여러 이유 때문에 얼굴 공개를 안 하다가 요즘에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요. 예,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은 얼굴 공개하는 게 진짜 엄청난 이득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명세가 음, 필이 붙으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정당한 걸 수도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음. 비난받는 게 유명하다고 비난받는 게 맞나? 라는 게. 그냥 예. 뭐 리스크가
구멍이 많아지는 거죠. 생각지도 음, 못한 쪽이 이제 리스크가 많아지는데 예전에 저기 뭐 손정희 회장도 예,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소프트뱅크 워낙 큰 투자 회사고 쿠팡도 뭐 투자하고 다 했는데 명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해도 리스크, 뭔가를 해도 리스크 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 뭐 이런 어, 주의더라고요. 안 어, 하면 가만히 있다 망하고 음, 뭘 세게 드라이브 걸면 사방에서 어택이 들어와서 이제 화살을 맞아야 된다. 근데 이게 러셀 브랜슨도 비슷한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러셀은 또 조금은 다른 사이드의 이야기긴 한데 대기업이 하는 거를 굳이 1인 기업이 할 필요 없다. 약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묘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약간 어떤 특전사 그런 느낌의 뭐라고 하죠. 하여튼 최고의 워리어들이라서 이미 등에 화살이 한 20개가 꽂혀 있다. 싸우고 있고. 음, 그런 데를 1인 기업에 들어가면 화살 하나만 맞으면 그냥 쓰러진다. 맞아. 그래서 그런 판에 굳이 들어가지 마라. 음, 우리는 우리대로 니시 마켓을 노리면 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 그 마케팅 음, 설계자에도 나오긴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맥락에 따라 그 개인에 따라 그리고 이제 선택의 문제고 결국은 그 안에도 결국 신념이나 어떤 무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작용하는 게 아닐까. 예. 나는 인비저블맨이라는 게 확고한 어떤 신념이 있다 하면은 남한테 보여지는 게 1도 거의 신경이 안 쓰는 수준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음, 나의 어떤 확고한 신념이 보여지고 완전 오픈해가지고 세게 밀어붙여서 뭐 욕을 하든 말든 뭐 그랜트 카돈처럼 간다. 그냥 욕해라. 욕해도 개땡큐. 약간 이러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참 다들 결국은 개인이 어떻게 그걸 짊어지고 약간 음, 강하게 뚫고 나가느냐 이런 것 같아서 뭐 정답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그런 건 있죠. 맞습니다. 그 어떤 대중 음, 매스 무브먼트 그러니까 이제 선동당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기 되게 편하고 음, 특히 온라인은 뭐 아시겠지만 그런 익명이 보장이 되니까 음, 그냥 쉽게 욕하고 뭐 협박도 장난으로 해볼 수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막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폐해가 많은데 그런 거 보면 진짜 와 청중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메모리 카드가 또 부족이라는데 아, 죄송해요. 신경 안 쓰겠습니다. 예, 예, 신경 안 얼굴이 써요. 안 보여서. 예, 어차피 들리잖아요, 맞죠? 네, 잘 그, 들립니다.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대표님. 대중, 아, 지금 소리가 안 들리고 있습니다. 난 예민한 건데, 대중이 우매한가? 아, 아니다. 대중이 현명하다. 똑똑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좀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민한데 저는 그냥 파레토가 진리다. 파레토 8대2. 아, 그렇게 봐요. 음, 80%는 웬만해서는 그렇게 대부분 흔들리는 사람들, 좀 네, 우매한 사이드에 가깝고 음, 한 20% 정도는 자기 주장도 할 줄 알고 생각도 가지고 있고 네,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그래서 이게 또 첨예한 어떤 고민 중에 하나인데 사업을 하면서 그럼 그 80%를 한테 마케팅을 하면은 되게 자극적이고 끌어당기는 형태로 막 하면 어쨌든 뭐 속든 어떻게 됐든 계속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거 같아요. 그 80%만 타겟 하면은. 음, 근데 거기는 이제 약간 도덕적인 문제도 같이 치부되는 거 아닌가라는 항상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마케팅이 약간 뭐 나쁘게 보면 약간 사기성도 좀 있어서 제가 제 입장에서는 저는 되게 극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광고하는 자체가 사기는 아니겠지만 그냥 끌어서 완전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해놓고선 그냥 돈만 받아서 튀거나 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최소한 그런 스타일은 안 하려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런 사람들이 또 돈은 다 챙기고 있더라고요. 음, 실제 온라인 판에서도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수천만 원에 팔아먹고 거기에 막 선동 당하고 뭐 눈으로도 몇 번 봐서 와 이걸 산다고 사람이 이러면서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진짜 좀 회의감도 들고 찐 밸류, 찐 가치를 주는 사람들이 참 힘든 거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좀 안타깝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다니 또 아예 배제하기에는 또 마켓이 너무 작고 사실은 그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영위하기에는 그런 고민의 가운데서 종종 생각합니다. 막 진짜 나쁜 맘 먹고 나도 그냥 막 야매처럼 막 해가지고 막 선동해가지고 오버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충동적으로 들 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음, 어처구니 없이 돈을 막 수억 수십억씩 벌어가는 거 보면 허무하니까. 맞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마음 속에서 이거는 좀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아닌 것 같다 약간 그런 음, 생각도 진짜 많이 들어서 음, 그 매일매일 그냥 좀 정직하려고 음, 생각하는데 근데 좀 동공에 지지는 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현타도 약간 오고 약간 음. 세스 참 고딘의 마케팅이다를 책을 보면은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실성이라고. 마케터가 진실성을 잃는 순간 사기꾼이 된다. 라고 맞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케터가 후킹 막 이런 거 많이 하니까 네 그 진실성을 잃으면은 그냥 이게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후킹을 하는데 진실적이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실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이게 제가 주제를 정했던 이유가 대표님, 좀 언쟁이 있어갖고, 제가 컨설팅을 아 하다가, 이제 네네. 다른 대표님, 전문가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좀 유튜브 같은 거를 이제, 어, 말을 하다가,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대중은 우매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네. 말실수입니다. 예. 왜냐면 저는 마케터 입장에서 뭐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대중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은 결국 본질적으로는 대중은 현명하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케터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음, 후킹하는 입장에서는 대중을 속이어야 된다고 그게 마케팅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보거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음. 뭐 그 고기에서 보거가 자기 몸집보다 엄청 부풀리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예. 그래서 그게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잘하는 마케터들은 보거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자천님도 그렇고, 자천님이 굳이 람보르기니 안 타도 되잖아요. 근데 어, 람보르기니 옆에서 야구 놀이하고, 맞아. 어 그런 거나 아니면 이미 많잖아요. 비즈니스 그루들, 미국 비즈니스 그루들 중에서 막 하이 로페즈 배 뭐. 하나, 예, 막 타면서 막 보여지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막 비행 전용기 타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건데 보고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마케터가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래서 저는 그 말실수가 나온 거예요. 마케터적인 입장에서는 대중은 음, 우매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현명하다. 자청님이 람보르기니 타는 게 욕먹을 짓이 아니다. 음, 현명한 거다. 그리고 뭐 인스타 보면 많잖아요. 여기다가 롤렉스 타면서 자기 벤츠 어 그 핸들에 이제 놓고서 사진 찍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잖아요. 경제적 맞아요. 자유를 달성했습니다 하면서 제주도 펜션에서 컴퓨터 하나 두고 저는 1시간만 일하고 그렇죠. 세계 여행을 예.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노마드, 예,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노마드 한다. 저는 그게 마케팅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좀 제가 실언을 했지만, 어, 그렇게 좀 후킹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진실성이 아니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예. 그건 후킹의 예술일 뿐이지, 음, 진짜로 이 사람이 인사이트가 있어서 내 인사이트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좀 자극적인 후킹을 한다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킹하는 음, 거가. 음, 예, 어그로 끄는 거가. 음, 그래서 그렇게 대중을 이제 후킹하고 낚아채고 이렇게 하는 게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서 우매하단 말을 했는데 어느 음. 정도는 동의해요. 근데 네. 진짜 바보들이라서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속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파는 음, 입장에서 저도 네, 그렇죠. 마케팅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세스 고딘이 그 진실성이 없으면 사기꾼이라 음, 음, 예, 그렇게 하니까 그게 진짜 이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내가 후킹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이제 제안을 할 때는 진짜 이 사람의 인생에 한 획을 긋는다는 생각으로 어, 그렇게 하면은 그게 좋은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근데 예. 근데 그 뒷이야기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 그 컨설팅을 아, 컨설팅도 아니고 이제 전문가 대 전문가로 이제 전문가 뭐 전문가로. 공유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저도 죄송하다고 하고 사실 제가 이런 마케터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음, 생각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다른 입장에서는 워드만 보고는 화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 네. 그분이 또 언론계에 또 계셔갖고 아, 좀 예민하게 좀 반응했던 게 이해가 예민할 수 가요. 있겠네. 개 돼지냐 뭐 이런 건가요? 맞아, 맞아. 근데 나는 언론계가 아니잖아요. 저는 아까 말했지만 인비저블맨 방송에 음, 출연을 이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음. 예. 왜냐하면은 방송을 넘나드는 순간 그게 유명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저, 얘기를 또 하는 음, 게 세스 고딘이 또 말을 했던 게 유명해질 필요 없다. 경제적 자유 달성할 하는 최소 조건은 소수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면 된다. 대중들에게 유명해지지 않아도 이런 말을 하면서 예. 진짜 알아. 1,000명만 있으면 너 부자 돼. 너 찐팬 음, 1,000명만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사랑하고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 1,000명이 있으면 제가 뭐 티셔츠를 딱 내놨어. 그러면 1,000명이 다 사주고 막 음. 이런 게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그런데 그러면 부자가 된대요. 그래서 1,000명만 모아라 라고 하더라고요. 찐팬 1,000명. 예.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달리한 게 이제 유명해지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음, 유명해지면은 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음, 때문에. 음. 근데 그 유명해지지 않고 그냥 소수에 대해서 중요한 존재가 되자 이렇게 마인드를 바꿨어요. 어, 예, 큰 변화시네요. 예. 한 1,000명 매트만 중요한 존재가 되면 되잖아요. 그분들의 인생에서. 맞아, 아직은 맞아. 갈 길이 멀지만. 진짜 그 팀 페리스 저 타이탄의 도구들이나 뭐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뭐 그 책도 거기도 네. 똑같은 얘기 다 나오긴 하죠, 사실. 1,000명 아, 그래요? 예. 나만의 팬 1,000명을 빠르게 확보하라고 음, 그거에 집중하라는 얘기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팀 페리스는 이 메일링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서 하는데 그 친구도 참 재밌게 매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팀 페리스 자체가 유명해지니까 이것도 나중에 대표님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계속 금요일마다 하나씩 보내주던데 예. 그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거,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 내가 지금 듣고 있는 팟캐스트, 내가 보는 뭐 유튜브 요것만 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음. 딱 이메일로 좋다, 깔끔하게. 좋다. 근데 진짜 약간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 이런 걸 보는구나 하면서 들어가 보면은 뭐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음, 들어가면 그 안에 블로그에서 이제 그 퍼널 안에서 이제 갇혀서 이것도 재밌어 보이고 저것도 재밌어 보이고 어, 이게 돌게 하는데 금요일마다 오더라고요. 파이브 블렛 뭐 이메일 해가지고 그런 컨셉으로 음. 하던데 추후에 대표님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지 저는 않을까. 글 쓰거든요. 편지를 써요. 근데 난 연애 편지도 잘 안 쓰던 사람인데 편지를 쓰려니까 힘들어. 근데 이거는 그냥 나열하면 되니까 엄청 맞아요. 나열하고 좋다. 약간 쓰고 뭐 이렇게. 예. 근데 되게 네. 그냥 되게 심플한데 엄청나더라고요. 그 어떤 물론 팀페리스가 워낙 유명해서 그렇긴 하지만 음, 그 이메일만 딱 팀페리스닷컴 들어가서 이메일만 추가해 보시면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너무 좋은 인사이트네요. 그러면 생각이 찐팬이 나가지고 1,000명이 생기겠네, 진짜. 진짜 생기죠. 그거 계속 듣고 뭐 하다 근데 보면은 예, 이 퍼스널 브랜딩을 하잖아요, 저희도. 근데 네, 1,000명 모으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힘든 것 같아요. 진짜 한 명, 두 명이 생기기 시작했어. 저희 그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스타 할 때 팔로우업 했는데 저 인스타 구독자예요. 이렇게 하신 분도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노출이 되면은 저희 얘기들이 좀 좋거나 주파수 맞는 사람들은 우리를 음, 좋아해 준다라는 게 맞아요. 진짜로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독자님들에게 좀 더 좋은 인사이트, 정보 같은 걸 주면은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까요? 안티팬도 있겠지만. 맞아. 그 예. 저도 이제 미국 팟캐스트 많이 듣는데 최근에 이제 루이스 호우스인가 하여튼 그 예. 친구가 거기도 한 200만 되는데 거기가 진짜 평범했는데 이 팟캐스트 방송 혼자 하면서 이제 인터뷰 쭉 딱 10년 11년 했다고 하더라고요. 11년. 음.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스쿨 오브 그레이니스라고 해서 진짜 위대함의 뭐 학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스쿨 음. 오브 그레이니스 하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진짜 팟캐스트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영향을 주고 성공하려면 자기가 해보니 최소 5년은 아무 기대도 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고. 빼먹지 말고. 음, 음, 그걸 지킬 자신이 있다라는 결의로 해라. 뭐 이렇게 음, 강조하더라고 엄청. 중간중간에 이제 광고성으로도 뭐 나오는데 자기 책 광고도 하면서. 예, 근데 딱 그 뭐 다 필요 없다고. 그냥 하면 된다고. 매주 자기도 뭐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약간 진짜 칼같이 지켰다고 그러더라고. 한 번도 안 빼먹었대요, 진짜. 어디 해외를 가도 안 음, 빼먹었대요. 그래서 음, 또 저런 게 또 키구나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이 대표님과 저는 한 10년 해야 되는 아닙니다. 저희도 5년 정도 하시죠. 5년 5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뭐 네네. 터질 수도 있고 저희 팟빵도 이제 했잖아요. 그러게요. 팟빵, 그것도 예, 고생해 주셔서 또 예, 팟빵에 깨알같이 올라가서 제가 차에서 맞아요. 팟빵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팟빵이랑 심심할 때 좀 네이버, 모니터링을 좀 예, 오디오. 구독자님들 이거 들으시면은 팟빵 바로 가시고 저희 보인 대기를 쳐주십시오. 오디오 클립이 그 네이버 거죠. 거기도 예, 같이 오디오 좀 클립. 음. 그리고 플란가? 뭐 한 개 더 있어요. 그 예, SK텔레콤 그 음원 사이트 예, 음원, 네, 예, 뭔지 알아요. 예, 그거 해서 하시면은 라디오 들으실 때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목소리가 좋대요. 저희 이 MV7의 그것 때문에. 마이크의 예, 힘이죠. 보통 영상은 안 보는데 이제 팟캐스트 그냥 틀어놓는데요. 그래갖고 저희가 좋다. 예, 음,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마이크 잘 샀어. 역시 추천해 주셔서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최고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대표님.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거 제가 말씀 아까도 해주셨지만 끊임없이 진짜 꾸준함을 진짜 성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꾸준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존경을 받더라고요. 어, 왜냐면 이게 꾸준하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꾸준함이 성과가 제일 나오면 어려운. 예, 맞아, 맞아. 성과가 나와도 어려운데 성과가 안 나오는데 꾸준한 거는 거의 신의 영역이라는 거 생각을 해요. 누가 그런 얘기도 그래서 하더라고요. 예, 뭐 음, 애기 키우는 것도 음, 아무도 안 읽는 블로그 글 조회수 음, 일자리를 평생 올리는 거 같다. 뭐 이러던데. 맞아. 예. 이거가 하여튼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사업 누가 말했는데 제가 말한 건 아니지만 애기 키우는 거랑 같대요. 사업이. 사업을 음, 엄청 빨리 키우고 빠르게 성장하고 싶고 나는 1년 만에 뭐 누구는 월천 달성했다고 하는데 3년 만에 막 누구는 매덕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갖고 그걸 따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애기는 우리가 조금 조금씩 이제 그때 단계에 맞는 분유도 먹이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빨리 키우고 싶어 갖고 분유를 막 1.5리터 먹이고 하루에 막 이러면은 애기가 죽잖아요. 그니까요. 예, 근데 사업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음, 하나 안 된다고 막 많이 막 몰빵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애기 키우듯이 해라. 예, 맞는 말. 제가 최근에도 저도 이제 북클럽을 이제 런치해서 뭐 예, 잘 멤버들 좀 모집해가지고 좀 나름 이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 음,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어쨌든 해주신 분들이 그래도 신뢰 기반으로 저를 그냥 믿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음. 그래서 이게 그- 그거잖아요. 1,000명, 찐팬 1,000명 맞아요, 대표님. 진짜 그분들이 결국은 그 저항 없이 그냥 태 차장님이 하시니까 하겠다 딱 하는데 진짜 약간 제가 역으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 어, 되게 이렇게 막 대놓고 막 파는 거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예, 이제 예, 이런 거 하는데 한번 해주실 수 있겠냐라고 이제 되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감사하다. 아니, 북클럽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님? 그 저는 모르는 척. 뭐 어쨌든 그런 거죠. 뭐 일단은 이게 제가 그래도 과거에 한 1년은 그 무료랑 유료 강의를 계속 했잖아요. 사실 월요일 예, 금요일. 그 진짜 지치든 힘들든 계속 했거든요. 줌으로 1시간 2시간씩. 맞아. 근데 그거를 결국 들어주셨던 분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그냥 진짜 찐팬 아닌 찐팬이 돼주셔서 그건 것 같아요. 전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저도 뭐 마음 같아서 그냥 막 뭔가 어그로 끌어서 막 아무나 등록. 근데 그런 것보다도 또 마음도 편해요. 제가 아는 분들이 주로 오고 거기에서 더 뭔가를 드라이브를 저와 결이 맞다라는 게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팬클럽화 그런 된 거네. 북클럽이 아니라 팬클럽이네. 그래서 물론 이제 아닌 분도 좀 계신데 예. 네. 그거를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것도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데 이게 뭐 또 논란을 또 가져왔어요. 약간 어디선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다가 욕도 먹어보네. 네, 재밌었어요. 하여튼 그래요? 왜요? 뭔가 어뷰즈를 했다. 누구, 어뷰즈 누가, 논란에 누가 또 욕먹어? 근데 누가 욕해요? 누군가 같은 욕을 해서 그게 약간 진짜? 바이럴 아닌 바이럴을 또 타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은 뭐 그냥 마치 그 룰을 어기고 뭐 그냥 사이드로 막 다 꽂아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진짜 자기 거나 잘하지. 왜 이렇게 남의 제발 관심이 많아? 아, 그거를 누군가 한번 탁 퍼뜨려서 약간 그 주변에 그 네트워크 효과로도 주변 사람들이 뭐 지인 뭐 그런 식으로 뭐 꽂아놓은 거 아니지 않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건너건너서 이제 들리는 거예요 이야기가. 예. 거기 지인이 어딨냐 다 내 멤버십 분들이고 이제 하는 분들이고 뭐 근데 그런 소리를 누구한테 들었냐니까 뭐 아님 말고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식이구나 약간 어택이. 시기 예. 질투죠. 처음 예. 받아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랜드 카돈이 그랬거든요. 음, 이런 뭔가 찔림이 오면 이제 전진의 신호다. 그냥 가면 음, 된다. 음. 그래서 왔네 나도 저주파가 한번 세게 왔네. 그래서 저 고주파로 이제 근데 좋게 분명한 건 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남 얘기 좋아하면은 성공 못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예. 그거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와 근데 와 이제 약간 처음이었어요. 그 뭐 소꿉장난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뭐 제가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온라인워크스 클럽 내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 많고 잘하시는 분 많고 전 처음 한 거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어택 아닌 어택을 당해봐서 어택 받은 것도 영광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좋은 멘탈리티. 예. 오 이거 재밌다. 오 오랜만에 한번 쪼여 들어왔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오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더 무서워요. 약간은 음. 누구야? 누구야? 도대체? 누군 되게 궁금한데 아니, 뭐 어뷰징을 하면 알아봤더니 뭐 어때? 그건 뭐 그게 상관할 바는 아니잖아요. 그 그래서 뭐 좀 해보고 싶다고 나도 그러면 음. 그러니까 뭐 그냥 아닌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음. 하여튼 요번 주 아주 다이나믹한 경험이었습니다. 그게 그걸 또 제 너무 3자가 또 웃겨가지고 말해줬구나. 너무 웃겨가지고 약간 음. 이런 일이 나에게도 있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태차장님의 그 무료 특강을 안 들으신 분이겠지. 왜냐면 뭐 그러겠죠. 아니면 적어도 저희 타이니 테이블 이거 들었던 분들이라면 태차장님의 인사이트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실 텐데. 갑자기 네네네. 그러시면 네. 아마 근데 좀 몇 퍼센트라도 저희가 일조하지 않았을까요? 저희 그 타이니 테이블이 아닌가? 그럼요. 충분히 예. 그 다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거 무슨 주제와 벗어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북클럽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네. 고민이 많아요. 지금 음. 계속 기획을 예.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뻔한 북클럽 안 하려고 어. 좀 뭔가 재밌는 그 좀 다른 음. 뭔가 좀 임팩이 있는 그거를 계속 상상을 하는데 어려워요. 제가 뭐 어디 되게 유명한 북클럽들 어떻게 하는지도 많이 물어보고 찾아보고 했는데도 음. 내 스타일은 아닌데 약간 그냥 음. 조금 너무 평이해서 음. 이걸 어떻게 좀 안 될까 해서 사실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뭐, 저는 이 북클럽 했는데 제가 좀 쩌리지만은 알려드리는 거는 저 실패담을 달면은 보통은 사람들의 니즈를 제가 파악을 잘해야 돼요. 음, 예, 왜냐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랑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다르면은 이게 좀 부조화가 이렇게 지더라고요. 그렇게요. 근데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조금 트라우마 극복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예.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거는 좀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이게 조금 좀 부정적이고 부담스러운 일인데 제가 이걸 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에게 조금 저항을 준 것 같아. 아, 사람들은 이거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제 알고 거를 싶은데 신청했는데 제가 이제 트라우마를 극복하자 이러니까 좀 멘탈 쪽으로 가다 예, 보니까 예. 약간은 그래서 니즈를 파악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떼차장님의 인사이트는 이제 해외 비즈니스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해외의 비즈니스 그루들의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네. 원해서 하는 걸 것 같거든요. 뭐, 퍼널이나 뭐 이런 거. 네, 퍼널 위주로 사실 갈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음. 그 부분들, 근데 뭔가 하여튼 재밌어야 그 기다려지게 어떻게 만들 수 없나. 연속곡처럼 다음 주 음. 꼭 또 오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을 어. 주고 싶은데, 남녀 좀 성비 모르겠어. 5대5로 맞추세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소개팅 느낌으로 네, 뭐 네. 그런 게 또 이제 다들 이제 은근 끌어당기는 그런 게 있어서 음. 말은 못하지만 계속 오게 된. 원래 북클럽의 본질은 그거죠. 젊은 남녀들이 이제 음, 자기 책 읽는 사람은 적어도 글은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지적인 사람이잖아. 네, 그죠. 그냥 그래서 여러 아이디어가 있는데 제가 제안 드린 거고요. 아, 한번 예, 저도 한번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음, 기획안을 가서 계속 뭐 피드백 받고 고쳐야죠. 뭐 밑도 끝도 네, 없이 계속 네. 그러면 해온 대표님 일이 북클럽도 하고 이제 유명해지기로 결정하신 거군요.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뭐 그 아, 저희가 하는 북클럽이 뭐 대외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데긴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건데. 밑에 댓글란에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아, 북클럽. 근데 예. 지금은 마감 쳐서 마감 쳐서 사실 다음 기수에. 다음 기수 정도 뭐 그쵸. 근데 예. 사실 그거 하면 들어와서 다 보실 거 아니에요. 이분 저분 하면은 맞아요, 맞아요. 예. 세차장은 또 묻힐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 보고 또 태차장님의 진짜 인사이트를 바로 1대1로 맨투맨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은 참조를 해주시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중은 우매한가요? 현명한가요? 우매하죠. 우매하다고 봅니다. 이거 80%는 지금 우매하죠. 여기 이거 말씀 잘하셔야 돼요. 나중에 거의 제2의 하와이 대저택님 되시면 이거 다 떠듭니다. 음. 그 누구지? 그 악인전에. 악인전, 악인전 그 누가 만든 채널이에요? 그 되게 신기하던데. 아니요, 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럼 레카들. 예, 레카. 그런 게 다시 말씀. 기획력인데 제가 볼 때 음, 그런 기획 어디서 못 배우나 진짜 그런 생각 예,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런 머리를 어떻게 근데 이분이 거의 그거죠. 대중들을 선동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쪽이에요. 건데. 예, 그러니까 우매하니까 선동하니까 이제 자기 진짜요? 거란.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까요? 저는 뭐 상관없어요. 근데 아, 상관없어요. 예, 우매하죠. 예, 우매하고 그 매스 무브먼트라는 게그 러셀 예, 책에도 나와요. 이 음, 닷컴 시크릿 말고 엑스퍼트 음, 시크릿이라고 우리나라에 아직 공개 안 된 음, 책에도 전형적인 그 얘기를 다 하거든요. 네, 어떻게 자기가 인닥트리네이트 뭐 크라우드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네, 정확히 이제 군중을 어떻게 음, 세뇌시켰는가 러셀이 음, 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음, 거기에 나오는 게 매스 무브먼트. 그 음, 청중들이 어쨌든 헷갈리면서 계속 따라가는 그 선동 당하는 패턴을 음, 되게 상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음. 중에 하나가 러셀이 연구한 게 그런 역사적 인물들, 뭐 예수님이나 히틀러, 뭐 히틀러 등등 그들의 스탈린. 패턴에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거기에서 어떤 굉장히 종교적으로는 막 예수님.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굉장히 공통적인 패턴이 있더라 하면서 뭐 그 음, 중에 하나가 단순한 어떤 약간의 변화를 내가 보여줄게 이런 게 아니라 음, 완전 신세계를 선물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뭐 음, 그런 거죠. 그런 음, 패턴. 그다음에 음. 또 뭐 몇 개 있어요. 한 세네 개 있는데 그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사전 프레임을 잘 잡아가지고 브랜딩을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전문가로서 네, 포지셔닝을 할 때 그게 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고 되게 잘 먹힌다. 음, 설득이 잘 된다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러셀도 그런 거는 인정하는 게 아닌가. 그 그렇죠. 우매란 표현이 좀 단어가 좀 세긴 하지만 음, 아니 당한다. 쉽게 당하더라. 음, 생각하기 싫어한다. 음. 그런 쪽에서 사람들은 생각하기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음, 생각을 해주는 사람들을 원하고 맞아요.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책에서. 작은 리틀 스탈린을 찾는다고. 맞아요. 와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투자해라. 러셀도. 예. 예, 이거 투자해라. 알려주는 사람만 찾는데요. 투자 공부 안 하고. 맞아. 살까요? 팔까요? 음, 집 팔까요? 이런데요. 진짜죠. 맞잖아요. 예. 진짜 그렇대요. 그 딱 정확히 그렇게 표현하던데 러셀도 그 어쨌든 청중들은 조용하지만 꾸준히 자기를 그냥 이렇게 다 떠먹여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맞아. 하더라고요. 음, 조용히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결국 음, 그래서 거기만 잘 타겟팅하면 사실은
돈은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냥 세상 구조가 그렇다. 돈 버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맞아. 뭐 그 대중들의 뭐 그게 이게 맞다 옳다가 아니라 이거가 먹히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케팅적으로는. 예. 어쨌든 뭐 수익화를 하려고 하는 거고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히틀러 같은 경우도 항상 단상을 엄청 높게 졌대요. 우러러 그 보게. 연설할 때 우러러 보게. 그리고 핀 조명 넣고. 맞아. 그러니까 거의 공연을 한 거야. 핀 조명 넣고 다 어둡게 하고. 그러면 거의 퍼포먼스. 신처럼 보이게끔. 네. 그런 식으로 좀 뭐 연출을 했고 지금 김정은, 김정일 이 아저씨들도 음, 음. 예. 그걸 연출하잖아요. 막 울고 막 이런 것들. 하죠. 완전 예. 쇼를 진짜 잘하죠. 쇼. 음. 그 이제 패턴을 음. 러셀이 지금 저 마케팅 설계자 읽고 보셨겠지만 그 이메일 얘기하는 파트 보시면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 예. 이메일을 그냥 5일 동안 5번 보낼 때 네. 처음에 하는 게 지금 딱 하신 말씀이에요. 무대를 세팅해라. 음. 그거를 하면서 이게 단순히 자기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무대를 그 컨텍스트를 싹 만들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까 음. 말씀하신 그런 어떤 히틀러가 하든 뭐든 누가 하든 그 음. 분위기를 이제 싹 가져가는 거죠. 약간 음. 되게 뭐 긴박하거나 뭐 약간 음. 슬프거나 엄청 기쁘거나 뭐 음. 그런 거를 타겟해가지고 그 뒤로부터 쭉 4, 5일간 이메일 패턴에 맞춰서 가면은 꽤 많은 전환이 일어나더라. 이걸 뭐 음. 테스트를 엄청 했다고 하던데 음. 그거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음. 결국은 이제 우매한 거 아닌가? 읽다가 그림 보다가 낚여서 들어가서 결제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맞아. 너무 예. 너무 제가 세게 말한 것 같긴 하지만 음. 강의 들을 네카 때도 처음에 차오면 저는 끌릴 때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그렇고. 맞아.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뭐 음, 이게 뭐 도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건 정말 동의를 하고요. 맞습니다.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예. 음, 프로파간다가 있으니까 그렇게 선동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나쁘게 악용하면 안 되고 진실성이 있으면은 그거는 뭐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니까 맞아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러셀 브런슨이 그걸 진짜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동 테크닉을 썼지만 실제 들어왔을 때 음, 가짜면은 이미 예전에 매장 당했을 것 같은데 맞아. 아직도 엄청 잘하고 뭐 투자까지 뭐 2천억 이상 밸류 받고 막 하는데 음, 그게 딴 게 아니라 나중에 그 투카마 클럽이라고 해서 음, 퍼널로 100만 달러 이상 번 사람들만 따로 그게 있어요. 따로 모임이 그 안에. 음. 약간 다이아몬드 회원 이런 느낌인데 뭔가 다단계 같은데. 네, 약간 다단계 컨셉이랑 비슷하긴 해요. 실제로도. 음, 근데 음, 그 투카마 클럽에 이제 들어오냐 거기서 뭐 투카마 X라는 뭐 있고 하여튼 걔네들만 모아서 컨퍼런스를 또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다 네네. 강의를 들어봤는데 돈 내고 네. 거기 나오면은 진짜 거의 뭐 간증 집회예요. 간증 집회. 그 거의 김정은 러셀은 찐이다. 히틀러구나. 아, 약간 러셀이 진짜 찐이다. 내가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평범하게 살던 뭐 미국의 그냥 시골에 살던 애였는데 음, 되게 어렵고 뭐 이런 스토리가 쫙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퍼널을 처음 배우고 음, 뭐 했다. 근데 퍼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더라고요. 그 음, 퍼널은 만들면 되는 건데 음, 진짜 내가 어떤 가치를 나의 드림 커스터머한테 진짜로 줄 준비가 됐는가 이거를 네 마음만 안다. 네 당신의 하트만. 음,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뭐 눈물바다 눈물바다 사실은. 음, 해서 뭐 하면은 그런 거 보면은 그 안에서도 진정성은 보여. 근데 그게 한둘이 짜고 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이 나와서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막 자기는 이러이러한 음, 상황이고 뭐 중국에도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중국 애가 나와서 음, 러셀 몰랐는데 이제 음, 스터디 하다가 뭐 했는데 뭐 하여튼 그걸로 퍼널로 뭐 거기도 이제 100만 달러 이상씩 버니까 음, 뭐 그런 거며 뭐 그리고 음, 그 러셀이 그 투카마 클럽 사람들의 가족들까지도 다 초대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음, 음. 그래서 뭐 애기들한테도 퍼널을 막 가르쳐요. 애들 이제 와우. 중학생들. 근데 그거 음, 다 비용을 다 러셀이 그냥 공짜로 대요. 다. 아예 돈 안 대박이다. 받더라고 애들한테.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아프리카에 가서 구호하는 거 음, 그런 것도 뭐 만들어졌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실제로 그 투카마 클럽에서 펀딩을 한 방에 하니까 막 몇백만 달러가 그냥 모이더라고요. 그 다 부자들이니까. 음, 근데 그거 가지고 아프리카 어디 우간다 이런 데 가서 거기다 막 보호시설 지어주고 음,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와, 좀 되게 소름 돋아가지고 저는 사실 와, 음, 이 정도까지 하는구나. 그러니까 적당히 벌고 끝날 수도 있는데 끼리끼리. 근데 음. 바깥으로 계속 뭔가 밸류를 드라이브 하는 거 보면은 뭐 근데 쇼일까 이게? 근데 어, 계속 매년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면은 완전 뭐 거짓은 아닐 것 같고 느낌이 음. 좀 시사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 정도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그 노블리스 가족까지 하는 오블리주. 건 깜짝 어, 놀랐어요, 사실. 어. 저희도 이런 거 할까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는 왜 돈 벌고서 이런 걸 안 할까? 난 다른 분들도 하겠죠. 많이 버는 사람들. 돈 번 얘기만 하고 플렉스 차선 얘기만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아마 구독자님들 모아서 우리 저희 그 가시죠. 이 보호 갈까요? 시설이나 이런 데 가고 연탄 날리고 그러니까 그게 매주 한번 진짜 매년 한번 해보시죠. 예. 전 제가 개인적으로 찝어놓은 데도 있긴 있어요. 저기 우리 진짜요? 대표님이랑 저랑 딱 집 사이에 있는 저기 복정역 쪽에 그 네. 미혼모 시설이 있어요. 애기들 저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실제 뭐 지금 당장이라도 10,000원, 20,000원도 매 월마다 후원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음, 거기가 되게 또 유일무이해서 많은 곳에서 많이 도와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여기 말고 좀 더 괜찮은 데가 있을까, 더 필요한 데가 있을까 이렇게 찾은 적은 있는데 하여튼 거기가 가장 가깝게 찾았던 미혼모 시설이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예, 실제 거기서 이제 애기들 키우려고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도 다 애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엄마 혼자 거의 소득도 없이 이제 음, 막 도움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또 뭐 최근에 읽었던 와틀스의 뭐 음, 부자의 법칙이나 뭐 이런 거 읽고 보면은 어떤 그런 어려움과 이런 어떤 가난 이런 거를 완전히 박멸하려면 돈을 주는 게 또 최선은 아니다. 그러니까 음, 그들이 결국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내면의 어떤 그 무의식을 음, 심어줘야 된다. 나는 이미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여기 이런 어려움을 다 겪고 음, 견디고 이미 충분히 나는 다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를 심어주는 게 완벽하게 이제 가난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박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음, 그냥 계속 뭐 10,000원씩 주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그 사람은 또 얘기를 해서 이게 또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진짜 효율과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냉정한 이타주의자 이런 책에도 나온 것처럼 어떤 이성이 결국은 이제 단순히 열정 막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보다 생각보다 이성이 세상을 많이 바꾼다. 진짜 열정보다 음, 이성이 냉정이. 음, 음, 그래서 실제 도움이 될 방식을 엄청 디테일하게 고민해라 하면서 어쩌다 지금 책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거기서 그런 패스트루 레이스를 막 얘기를 해요. 어떤 예를 음, 들면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이런 데다 우리가 돈을 이렇게 후원할 수 있잖아요. 제일 예, 유명한. 그랬을 때 그 돈이 대표님이 예를 들면 뭐 10만 원을 딱 투하를 했을 때 그 10만 원 중에 몇 퍼센트가 어려운 이들한테 가는가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실제. 음, 근데 그게 뭐 2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하면 그게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패스트루가. 음, 음, 근데 그것들이 높은지 아닌지도 안 따져보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음, 이제 또 산으로 간다는 거죠. 한 70%, 80%가 돈이. 음, 물론 이제 운영비겠죠. 인건비나 이런 걸로 빠질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접근하는 게 그들의 어떤 가난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책이 있는데 저 항상 그게 되게 마음에 있는 책이거든요. 음. 근데 갑자기 저도 떠오르네요. 네. 그런 거 얘기하시니까 생각난 게 막 미국 애들은 힙합퍼들이나 이런 애들이 그냥 우리는 그냥 후원하고 런탄 날리고 막 이러잖아요. 현 네네. 이런 애들이. 거기는 돈뭉치를 하나 딱 주던데요. 거기 막 그렇죠, 그렇죠. 돈뭉치를 하나 딱 주면서 막 그게 그 말아가지고. 빈민가 사람들한테 막 말아갖고 슉슉 주고 막 막 울고 거기 고맙다고 막 그리고 맞아요, 맞아요. 구걸하는 거지들한테 그 돈 한 100달러짜리 막 뭉치들 던져주고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좀 우리나라 문화랑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쵸. 네, 음. 어려운 부분인데 고민은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 일단은 그냥 뭐 돈을 벌고 그러면은 기부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저는 이제 아름다운 가게 그런 음, 데에다 음, 이제
잘 안 팔리는 그런 것들. 제가 기부라고 말 안 해요. 근데 안 팔리는 것들을 이제 거기다 매입을 해요. 그냥 기부 음, 형식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재고떨이가 되니까. 그리고 음, 기부가 세금이 감면이 되잖아요. 그쵸. 기부를 예.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기부를 해서 세금 감면으로 좀 찔리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안 하는 음, 사람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그쵸. 하는데 예, 그거를 욕할 게 아니라 그 의도성을 욕할 게 아니라 어 일단 해라. 음, 예, 맞습니다. 예, 진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예, 저기 자기 개발 채널 중에 스터디언 아시죠? 예, 스터디언. 알아요. 워낙 예, 유명하니까 거기 제가 그쪽에 굉장히 오랜 기간 팔로우를 했거든요. 사실 그 음, 스터디언이 그 전에 체인지 그라운드였고 그 체인지 그라운드를 파운딩 하신 분들 이 최초에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마케팅 하시고 할 때 음, 그때부터 이제 팔로우를 했고 저는 그분들이 찐이라고 생각하고 저 나름 저의 인생에 있어서 최초로 만난 약간 멘토 아닌 멘토 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기부를 진짜 많이 하세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음, 하거든요. 진짜. 음, 음, 그 거기 이제 뭐 신 박사님이나 뭐 고 작가님 이런 분들 다 계시는데 음, 그때도 그런 뼈 때리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만 보면은 세상에 부자가 정말 많은 것 같대요. 자기가 봐도. 음. 근데 왜 이렇게들 뭐 기부한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문화가 안 어이가 돼 있는 없다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분은 진짜 근데 기부를 많이 해서 그 예를 들면 딱 몇 가지 섹터를 잡아서 하시던데 뭐 그것도 그 미혼모도 이쪽에서 제가 들어가지고 알게 된 건데 미혼모 센터랑 그다음에 손흥정 축구 아카데미에다가도 계속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 워낙 어, 축구에 대해서 그게 좀 비전이 있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아니 그런 축구 것 잘하는데 가난해서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돈 그러니까 드니까.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손흥정 거기 감독님이 워낙 철학이 확고하니까 음. 그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구조. 그래서 그런 그분은 것까지 이제 좀 그 안 빼돌리고 잘하실 것 같아요. 그죠. 축구에만 오로지.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 스터디언 그런데도 참 대단한 아직까지 장수하면서 지금 뭐 기업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 거기도 참 그런 거 보면 참 꾸준함이 진짜 중요하구나. 졸려도 음. 꾸준히 해서 졸꾸러기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르시거든요. 그 졸고. 채널에서. 그래서 제가 졸꾸러기 중에 한 명인데 저도 이제 해야겠다. 졸고. 졸꾸해서 이제 뭐 원래 좀 비속어지만 하여튼 바꿔서 졸려도로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졸려도 아, 꾸준히 해라. 예, 거기는 음. 약간 그쪽 커뮤니티는 뭐 이거는 뭐 사담이지만 그런 어떤 내면과 무의식 쪽보다는 완전 실행이 거의 99% 어, 실행력만 강조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생각 좋다. 없이 할 수준으로 무한 반복 연습만 해라. 그럼 음. 무조건 된다. 공부도 어, 그렇고 뭐 사업도 사업도 그렇고 그렇고. 맞아. 그래서 그런 생각보다 쪽이라서 꾸준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표님. 없죠.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학원 강사가 그러잖아요. 야, 성공하려면 열심히 안 해도 돼. 그냥, 그냥 해. 그냥 그냥 계속 하는 하면 사람이 없어. 그래서 유튜브도 그렇고, 저는 유튜브를 3년 차잖아요. 지금 나 엄청 벌써 네. 작고 소중한 이제 650명의 구독자님이 계셨는데, 벌써 650. 와, 대박. 아, 그래요? 아, 예, 제가 처음 맞아요. 대표님 이거 채널 봤을 때 앞에 5자였어요. 네, 음, 510 몇 정도? 예. 근데 그 사이에 5년까지 거의 해봐, 뭐 우리가. 이게 안 되기가 힘들거든. 안 되면 기네스북 올릴 정도로 이제 음, 그런 식으로 하고 사람들이 꾸준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과가 없으니까 꾸준히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능력 그쵸. 같은데 음, 음, 제가 인스타에도 글을 썼지만 어, 인식의 변화를 하면 좋다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냥 인식을 변화하는 거야. 그냥 음, 나는 유튜브 안 돼. 이거 유튜브로 돈 버는 거 성공 못 해. 아니면 유튜브로 인플루언서 되는 거 그거 불가능한 거야. 라는 음. 명제를 가지고 꾸준히 그 명제를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꾸준하게 되더라고. 어, 예. 대박. 왜냐면은 그냥 성공할 사람들의 한 번 딱 올리면 몇천 명 보고 몇만 명 볼 걸 원하잖아요. 근데 그쵸, 내 그쵸. 명제는 그거야. 아, 그렇게 안 봐. 음, 사람들 15명 보고 100명 보면 잘 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당연하시 되면서 이게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되더라고.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걸 무시하게 되고 대표님의 인사이트 공유하는 이 자리가 너무 좋아지고 뭐 이렇게 꾸준하게 되는 것 같아.
기다려지고. 진짜 저도 약간 기다려지더라고요. 이게 아,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 이게 계속 영향력이 이게 만약에 제가 그냥 막 약간은 억지로 하거나 하면 이게 에너지가 소비가 되잖아요. 결국은 뭐. 음, 근데 그런 느낌보다는 이거를 하면서도 뭐 오히려 끝나고 나면 아 더 얘기할 거 많았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진짜로. 음, 그래서 아 다음 주에는 뭐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동으로 들고 음,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힘이 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저는 맞아. 약간 팟캐스트에 약간 갈망이 좀 있긴 했었나 봐요. 제 속으로 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제 대표님이 또 음, 이렇게 자리도 해주시니까 또 네, 영광입니다. 얼마나 편하게. 네. 구독자님도 같은 그런 에너지를 느낄 거예요, 대표님. 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 이게 진짜로 저는 뭐 이렇게 해먹으려고 이런 거보다 진짜 뭔가를 좋은 걸 알려드리고 싶고 제가 아는 거 음, 최대한 엑기스를 있는 그대로 막 빼서 맞아요. 진실을 좀 이런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네. 한국에 이런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구독자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렇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팟빵도 가입하셔갖고 보일드에글 쳐주시면은 이런 인사이트를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광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서요? 네, 예, 저도 하는데 뭐 맞아요. 광고할 거예요? 우리 광고 한번 해보자. 연습으로. 아, 광고 이제 북클럽 하시고요. 북클럽은 밑에 댓글에 이제 아 그런 식으로. 얼라이언웍스 네. 북클럽을 많이 그럼 이미 마감됐고요. 다음 해주시면 달 기대하십시오. 뭐 이런. 다음 달에 엄청난 인사이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뵐게요. 이렇게 하더라고. 음악 막 나와야 되는 건가? 네네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대표님, 저는 네. 유명세는 있다고 봐요. 예. 음, 음. 유명세가 세금이잖아요. 근데 아, 솔직히 유명인들은 그게 좀 억울하죠, 사실은. 나는 유명해진 것뿐이고 난 일반인인데 이제 뭔가 과도한 그런 관심으로 인해서 비난도 과도하게 받고 과도한 관심이 있으니까 과도한 비난을 받겠지만 음, 어 그게 세금이다. 대신에 그거를 하기 위해선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거기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음, 유명해졌으면 돈을 벌었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사람 1,000명만 모이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은 그렇죠. 거기서 베푸는 것도 중요하다. 음,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그런 관심이 조금 사그라들겠죠. 음, 음. 그렇게 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어 측면에서는 유명세도 있고 그것도 해야 된다. 기부도 이런 맞습니다. 말을 하고 싶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비슷하고요. 그 제가 최근에 느꼈던 이것도 맞아 팟캐스트 이거 할 때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건데 뭐 유관할 수도 있고 약간은 무관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예전에 한번 끌어당김의 법칙 이야기도 한번 했었죠, 사실. 네, 근데 웨인 다이어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인사이풀한 미국의 어떤 그런 조화로운 부나 뭐 여러 가지 뭐 쓰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막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을 끌어당기지 않는다. 진짜? 우리는 우리 자신 그 자체를 끌어당긴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결국 being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I just want this 뭐 이렇게 해서 뭐 항상 하면 이렇게 온다? 뭐 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보다 이미 내 존재가 그거에 합당한 사람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에지이지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 끌어당김이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좀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한 대목이었어요. 저는 이미 음, 당신의 존재가 사업을 하고 누군가를 돕고 있는 존재라면 이미 그런 길이 보이고 어떤 뭐 브랜딩에 있어서도 뭐 유명해지는 것도 있어서도 이미 그런 존재라면 이미 그런 것들 끌어당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참 그럼 그런 나는 진짜 존재가 되라. 네,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한번 꼭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끌어당길, 어, 이해가 되지 않나. 예.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그 자체가 되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 예. 존재가 되면 이미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현실화되어 있는 그 끌어당기는 수준을 넘어서 그 존재가 되라. I am that I 맞습니다. am. 이런 말 같아요. 네. 아, 멋있는 진짜 말이다. 예. 그래서
think 그런 좀, from it, 그걸 넘어서 live from it. 아, 그것으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 내가 원하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이미 생각을 하면서 끌어당기지는데 그걸 넘어서는 게 live from it이라고 해서 그 원하시는 그걸로서 그 사는 거죠. 네, 그 인생을 산다는 게 존재잖아요. 그냥 being, 예. 휴먼 being으로서. 그러니까 딱 그런 컨셉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끌어당기는 게 그 개념이 그냥 그 존재면은 당연한 거겠네. 끌어들이는 게. 그렇죠. 완전 끌어당겨주는 그냥 게. 공기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음, 사실은 그런 거라는 거죠. 음, 뭔가를 막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수준을 더 훨씬 넘어서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 이미 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존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양자 역학적으로도 그렇고 음, 맞아. 무조건 체면이구나, 인생은. 진짜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인생 세면이다라는 이야기도 네. 인생을 체면하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맞습니다. 저희 네. 방송을 듣고 최면 좀 많이 당하시고 구독과 좀 스스로를 체면하세요. 네. 당신은 이미 구독 버튼을 누르고 있다. 이미 눌렀다. 예. 네. 여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 네, 오늘 정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정말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네,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